바로 어제 2018년 12월 19일 이태근 선수가 KBO의 상벌위원회에서 36경기 징계를 받으면서 야구인들에게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게 됐죠. 12월 10일 문우람 선수가 골든글러브 시상식 날 이태양 선수와 기자회견을 열어서 3년 전 선배에게 배트로 약 7차례 폭행을 당하면서 뇌진탕 증세와 함께 경기에 나갈 수가 없었다라고 폭로를 해서 말도 되지 않은 이유로 팀 선배에게 야구 배트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머리를 7차례나 맞았지만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KBO가 진상조사에 착수를 했고 이태근 선수가 폭행을 했던 사실을 시인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경기 출전 금지 징계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태근 선수는 KBO에 출석하여서 인터뷰를 열어 어떤 경우에도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고 문우람 선수에게 미안하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폭행에 대해서는 단 1도 실드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고 저도 역시 학창시절 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군대 시절 많이 맞아도 받고 다쳐도 받기 때문에 폭행에 대해서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면서 가장 증오하는 것 3가지. 첫 번째가 승부조작, 두 번째가 약물,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폭행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후관계를 따져보면 이태근 선수가 다소 과하게 비난을 받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전후관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발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10일 날 문우람 선수가 자신은 승부조작 브로커가 아니고 결백하다라는 식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밝힌 것은 선배에게 배트로 약 7차례 폭행을 당하면서 머리가 부어올랐고 뇌진탕 증세로 인해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시합을 뛸 수 없어 집에서 쉬던 중 브로커와 더 자주 만나게 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뇌진탕 증세나 그런 후유증 그리고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태근 선수를 폭로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브로커와 왜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하면서 이태근 선수를 거론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뇌진탕 증세라고 했는데 증세라는 뜻은 그런 징후가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뇌진탕이 확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문우람 선수가 정말 뇌진탕을 겪었다면 뇌진탕 진단이라고 표현을 했겠죠. 그리고 뇌진탕은 뇌에 심하게 충격을 받은 것을 뇌진탕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가볍게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든지 식의 해서 하얗게 보이는 것, 그것 역시 가벼운 뇌진탕의 증상입니다. 즉 뇌진탕이라고 그런 워딩으로 인해서 굉장히 머리 쪽에 심하게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볍게 맞았을 때도 뇌진탕 증상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인터뷰를 들어보면 굳이 이태근 선수가 중간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문우람 선수는 브로커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전체적인 인터뷰에서 문우람 선수가 항변하고 있는 내용은 이태근 선수에게 폭행을 당했고 경기에 나갈 수 없어 집에서 쉬고 있는 와중에 브로커가 자신을 위로해 준다며 불러냈지만 브로커 입장에서는 승부 조작을 위해서는 그 일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불러냈을 것이고 또한 문우람 선수는 그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브로커를 만나 이런저런 접대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태근 선수의 폭행이 문우람 선수가 브로커를 더 자주 만나게 된 계기라고 보기에는 근거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이태근 선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태근 선수가 어제 인터뷰상에서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했는지 어느 정도 변명을 하였는데요. 이태근 선수가 팀의 주장으로서 문우람 선수가 두발 및 복장을 단정해라는 지시를 어겨서 폭행을 했다고 얘기를 하였는데요. 방망이 뒷부분으로 약 7차례 정도 폭행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망이 뒷부분이라 해서 조금 생각을 했는데 방망이 끝에 있는 노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7차례인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기사를 봤을 때 이태근이 배트 폭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연상이 되시나요? 야구 선수가 공을 치듯이 사람을 풀스윙으로 때리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될 겁니다. 근데 이태근 선수의 변명을 들어보면 배트 뒷부분의 노브로 7차례 정도 때렸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이태근 정도 되는 프로 선수가 정말 감정을 가지고 세게 때렸다면 7대는커녕 한 대만으로도 문우람 선수의 머리는 남아나지 않았을 겁니다. 7차례 정도 배트 뒷부분으로 때렸다는 얘기는 우리가 연상하는 그렇게 세게 후드려 패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노부 부분으로 머리 부분을 툭툭 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노부 부분으로 머리를 폭행을 한 것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사의 이런 워딩을 읽어보면서 연상되는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부분이죠. 배트로 사람을 후드려 팼거나 우리가 연상하듯이 그렇게 때렸다면 절대 구단에서 쉬쉬하고 넘어갈 수도 없었던 부분이고 문우람 선수 역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싶으면 당시 의사에게 받았던 진단서라든가 병원에 입원했던 기록들을 보여주면 되는데 문우람 선수는 인터뷰 내내 그 어떤 증거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승부조작 사실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패소를 하고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 판결이 난 사실인데
문우람 선수는 인터뷰 내내 자신은 억울하다, 아니다라고만 얘기했지 그에 관련된 어떤 증거도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태근 선수가 가격을 한 다음에 머리가 부었을 때 이태근 선수의 말에 의하면 문우람 선수에게도 사과를 했고 문우람 선수의 아버지에게도 사과를 했다는 대목이 있는데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의 심각한 부상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사과를 했고 받아줬다는 얘기는 그렇게 심할 만한 중상은 아니었다는 얘기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문우람 선수는 그 폭행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달라졌다든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신체상의 변화가 와서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다든가 이런 변명이 아니고 이 폭행으로 인해 자신은 브로코를 자주 만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일종의 면피성 변명을 하면서 이태근 선수에게 엿을 주어버린 것이죠. 물론 이태근 선수도 자기 인터뷰에도 얘기했듯이 때린 부분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이태근 선수가 주장으로서 문우람 선수의 두 발이나 복장에 대해서 단정히하라 지시를 내릴 수는 있지만 지시를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감독이나 그 위에 보고를 하면 되는 부분이지 폭행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근 선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과하게 사람을 두드려 패서 흔히 얘기하는 사람을 병실을 만들어 놓고 36경기 징계라고 한다면 이거는 KBO가 욕을 먹어야 될 사안입니다. 하지만 문우람 선수 역시 이태근 선수로 인해 후유증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면피를 위해 끌어들였다는 점, 그리고 이태근 선수 역시 폭행을 가했다는 점에 대해서 36경기 징계가 손방망이 처벌에 생각하진 않고 적절한 징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근 선수도 문우람 선수에게 폭행을 했던 만큼 진정성이 있는 사과는 인터뷰 때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선수들이 무리를 일으켜서 인터뷰를 할 때마다 진정성이니 뭐니 하는 얘기를 너무 신물나게 들었는데요. 본인이 아무리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인터뷰를 했을 때 문우람 선수에게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로서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매너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